이번 시간은 단어와 어미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새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단어가 무엇인지 단어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냥 혼자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 사용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해요. 어디가? 학교. 뭐 먹어? 김치. 이때 학교 김치. 특별한 문법 없어도 의미 전달을 하지요? 단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철수 뒤에 가, 영희 뒤에 의, 일기를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2번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철수, 영희, 일기, 읽은, 같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요. 가, 의, 를, 것 이런 표현들을 단어라고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특별한 거는요. 일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은 대부분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단어라고 분명히 정리되어 있는 일은, 일근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어요. 자, 일근을 찾으려면요, 이 의미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문법으로 배운 것처럼 읽다, 그리고 니은, 이 문법의 변화된 형태를 일근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찾는다면 읽다를 찾고요, 이 의미를 찾아야 일근을 사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읽다와 모두 우리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형태도 사전을 통해서 찾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조사는 특별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다. 그래서 영수는 어디 학교에 간다. 는 에서 으로 우리는 문법처럼 배우기는 했을 거예요. 왜요? 의미보다는 문법이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를 문법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단어에 비해서 의미가 강하지는 않고 그냥 문법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이렇게 한국 어학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혼자 사용할 수 없지요. 꼭 명사와 결합해서 사용해요. 이게 조사라는 거고요. 혼자 사용할 수 없는 조사를 지금 국어학에서는 단어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미는 단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읽은 할 때 책은 재미있었다 해서 엇과 다가 어미이고요. 자, 이때 책은 할 때 은 어미 아닙니다. 이건 는 이가 조사이고요. 자, 조사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단어로 정리했는데 하지만 사전에 검색이 되고 형용사,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교수님들, 학자들도 있어요. 조사도 단어니까 어미도 단어로 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어미를 어휘 교육이 아닌 문법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어미는 조사처럼 사전을 사용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의미를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도 단어처럼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급에서 배우는 어미들이 있어요. 고, 는, 능군, 는데, 습니다, 습니까, 아서, 어서, 여서, 아요, 어요, 요요, 은, 니은, 으니까, 니까, 을까, 까, 이 초급에서 배우는 표현들, 대표적인 어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단어처럼 공부하지 않고 문법으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어미가 가진 각각의 의미를 단어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고요. 그냥 문장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문장을 만드는 연습만 하지 어미가 가진 의미를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미가 가진 정확한 의미를 초급에서부터 파악을 한다면 중급, 고급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어미를 어떻게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느냐? 자, 능걸요? 중급 문법 능걸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능걸요가 는, 걸, 요, 이 형태로 되었는지 2번처럼 능걸, 그리고 요인지 아니면 는, 걸, 요인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를 사전을 통해서 먼저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능걸 그리고 요가 결합한 문법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요는 아여, 아요, 어요, 여요 할 때 요예요. 높임법을 전달하는 특별한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급의 문법은 초급에서 배운 내용들을 더하는 문법이지 특별한 의미가 다시 만들어지는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인 걸, 능걸 그리고 요가 합해진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는 존댓말이기 때문에 요가 없는 능걸 이 형태는 반말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능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전의 의미를 모두 혼자 공부할 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 아, 혼자 사용할 수 있구나. 또 감탄의 의미도 있구나. 이런 의미 또 이런 문법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 고급 문법 중에요. 을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보면 특별한 문법인 것 같지요? 그런데 모두 여러분들은 초급에서 배웠어요. 을, 수, 가, 그리고 있다, 어야지, 그리고 종결, 요 이렇게 합해진 하나하나의 어미,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어미와 조사가 결합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을은 사전을 통해서 검색하면 어미고요. 특정한 시제의 의미가 없이 앞말이나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할 때 그 을을 말하고요. 수는 명사예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수가 있어. 가는 조사, 이가 은는할 때 가이고요. 있다는 우리 알고 있는 그 있다, 단어 있다가 맞아요. 그리고 어야지, 이것도 어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는 바로 아요, 어요, 여요 할 때 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문법을 어미라는 개념, 그리고 단어라는 개념으로 하나하나 쉽게 구분한다면 문법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어미도 단어처럼 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은 어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를 잘 찾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어학당에서 문법으로 어미를 배운다고 해서 그 어미를 사전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검색을 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어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